조선별난사 민씨 척족의 부패로 나라를 거덜낸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고종 19년인 1882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서울의 하급 군관들과 도시 빈민들이 개항 이후 시행된 개화정책과 집권 세력의 저항에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모군란의 배경.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19세기 말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중화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의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조선은 1873년 11월에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관했고 명성 황후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조선보다 먼저 국제질서에 포섭된 일본은 정한론을 앞세워 1875년 운요우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1876년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문호 개방 후 조선은 보수 관료와 유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는데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개항 직후인 1876년에 일본의 김기수 일행을 수신사로 파견했고 1880년에는 김홍집을 2차 수신사로 파견했는데 수신사는 일본의 변화한 모습과 조선이 맺을 수교에 대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화정책의 중심기관으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고 신직군대인 별기군을 두었으며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을 만들어 일본 정부의 운영과 조직에 관해 시찰했습니다. 그러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도 거세어 유생들의 위정척사운동은 물론 개화정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생겨났는데 개항으로 단기적 이득을 본 자들은 서울의 관료층과 상인들이었습니다. 개항장을 통해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어 쌀값이 폭등해 서울 하층민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었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난 1882년에는 큰 가뭄이 들어 쌀값이 크게 올랐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했습니다. 구식군인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개화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는 1881년 4월에 군제개혁을 단행해 오군영을 무의영과 장어영의 이영으로 축소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별기군은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던 호리모토 레이조를 군사 고문으로 초빙해 일본식 군사훈련을 했는데 초기에는 오군영 군인 중에서 80명을 차출했으나 나중에는 상류층 자재 10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군제개혁에 따라 오군영의 상당수 군인들이 실직했으며 남은 군인들도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는데 오군영 소속 군인들은 개혁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란 직전에 구식군인들은 13개월이나 봉급을 받지 못해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종은 세자빈 순명교황 후 민씨와 순종의 가리를 위한 혼수품으로 대량의 비단을 일본 회사로부터 구입하는데 거액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국왕이라는 작자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는 체불한 채 아들 혼수품 장만에는 거액의 돈을 들인 것입니다. 이모군란의 경과. 국고가 거덜난 것은 왕실의 사치와 민씨 척족들의 부패 때문이었는데 황허는 매천야록에서 고종과 명성왕후가 공금을 공공연히 가져다 써 1년도 안 돼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동났다고 적었습니다. 1882년 7월 19일에 13개월이나 체불되었던 무어영 소속 구훈련도감 군인들이 봉급을 받는 날이었는데 병졸들이 받은 쌀에는 쌀겨와 모래가 섞여 있던 썩어 있었으며 그나마 정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춘영, 유복만, 정익일, 강명주는 이를 보고 격분해 창고지기를 구타했는데 녹봉리 책임자였던 선예청, 당상 민겸호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주동자 체포를 명령하는 강압적 조치로 일관했습니다. 7월 22일 주동자 4명을 체포해 동별령에 구금했는데 그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고 그중 2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과 유복만의 동생 이춘만이 투옥된 이들을 살리고자 구훈련 도감 군인들에게 동별령으로 모이자는 통문을 돌렸습니다. 당시 서울에 상주하는 구 오군영의 하급 군졸들은 모두 도성 십리 안팎에 사는 빈민층에서 충원되어 광장시장 주변과 광희문 근처, 예지동, 연지동, 을지로 오가에서 유가 일대 성문 밖 광십리가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군병은 박봉이라 군졸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대부분 행상을 거나 좌판을 벌여 생계를 유지했는데 군비 조달이 어려웠던 정부는 이들이 장사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6월 9일 동별령 앞에 결집한 군인들과 가족, 이태원, 왕십리 등지에서 몰려나온 사람들은 등소운동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무위영 대장 이경화가 해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커져버렸습니다. 성난 군중은 이경화의 부하 여러 명을 죽이고 민겸호의 집으로 몰려가 그의 집을 파괴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군인들은 운영궁으로 가서 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과 하층민들은 사대로 나뉘어져 행동했는데 일대는 종로에 산재한 포도청, 의금부, 민시세도가, 악덕 시전상가를 차례로 습격했고 구금되어 있던 주동자 사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시전상가와 시전상인들이 습격을 당한 것은 이들이 강력한 상권을 유지하면서 생필품을 독점 판매해 하층민의 생활고를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남병영 하도감을 습격해 별기군 교관인 호리모토 레이조를 살해했고 3대는 경기가명으로 몰려가 전직 선예청 당상이었던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을 찾았으며 무기고를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는데 일본 공사인 하나부사 요시모토와 공사관 직원은 스스로 공사관 건물을 태우고 서울에서 철수해 이 사건은 한일 양국 사이의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한편 사대는 명성 황후가 치성을 드리는 서울 근교의 절과 당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6월 10일에 동별령에 모인 군중은 이최응의 집을 습격해 그를 죽인 후 창덕궁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궁으로 피신한 민겸호와 김보현을 죽이고 왕후를 찾았는데 왕후는 궁을 탈출해 광주와 여주를 거쳐 자신의 근거지인 장후원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겼는데 대원군은 개항 이후 실시한 개화 조치를 모두 없애버렸으며 군인들에게 녹봉 지급을 약속하고 오군영제를 다시 설치하는 군제 복구를 단행했습니다.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고 기존의 3군부를 부활시키는 등 그간에 취해졌던 근대적 제도를 모두 없앴으며 왕후 민씨의 국장을 선포했습니다. 청군의 진압과 내정 간섭, 그리고 외국의 대응. 이모군란은 국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한중일간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는데 중국은 1880년대 들어 국경 주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변동하는 시기에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던 중국은 조선을 기존 4대 질서의 조공국이 아니라 서양 국제법의 속국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와 전혀 다른 외교 노선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이 터지자 중국은 베이징에 있던 조선 대신 이유원에게 조선 군주가 이 정변을 원하는가를 타진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자 바로 조선으로 출병했는데 책봉국 군주가 원하지 않는 정변을 당했는데 천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구실이었습니다. 청은 군사 6,000명을 출병시켰으며 왕십리 이태원 지역을 습격해 군민을 살상했고 대원군을 청해 텐진으로 납치해갔으며 이모군란이 진정된 후에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1884년 봄까지 오장경, 원세계가 지휘하는 군사 3,000명이 주둔했고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까지는 1,500명이 주둔했으며 30여 명의 외국인을 정치 외교 공훈으로 보내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습니다. 1882년 9월에 조선과 청은 조청상 민수용 무역 장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시해 이후 청상인은 조선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이 발발하자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하나부사 공사에게 군함 4척, 육군 1개 대대를 주어 조선에 파견했는데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청의 개입으로 대원군이 제거된 뒤 조일 협상이 시작됐는데 봉조와 이유원을 전권 대신 호조 참판 김홍집을 부대신으로 하는 조선 대표단이 제물포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28일 밤 10시 일본 군함 히에서 하나부사와 회담을 시작했고 사흘간 회담 끝에 30일 제물 보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에 배상금을 받아내고 조선과의 통상 조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양국은 관세율을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1876년 8월부터 관세율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모군란 때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1883년의 협정에서 수입세율은 8에서 10%로 정해으며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통상 조건 변화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군란 이전인 1882년 4월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관세율은 최대 30%였지만 군란 후에는 8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군대를 파견해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은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국내 정치 세력은 분열되었는데 개화 세력은 민씨 정권과 타협하는 온건개화파와 이 상황에 불만을 품은 급진개화파로 나뉘었습니다. 급진개화 세력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1884년 조선의 주둔한 청군이 일부 철수하자 일본을 끌어들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민씨 척족의 부패로 나라를 거덜낸 이모군란이었습니다.